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4년 11월 15일은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 사법살인을 벌인 치욕적인 날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이래서 국힘당이 가진 오바를 떨어내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던 모양인데요. 일반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죄라는 걸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어거지 법리를 들이밀어 확증 편향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사법부. 대체 이게 판결문입니까? 아니면 심판문입니까? 인식과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무시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혐의 내용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확증 편향적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단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게 판결인지 심판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요. 이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6개월 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도 납득도 안 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 상당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지만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은 적도 없고 용도 변경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말을 거짓말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발언 이후 다른 방송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건데요.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 원인데요.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게 이런 중형이 나올 범죄일까요? 저는 이 재판을 담당했던 한성진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입니까? 의원직 상실형 기준으로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국민적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 대표를 향해 의혹이 전국민적 관심사 상황에서 해명 명목으로 범행했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정치적 판단이었는데요. 사법부가 정치적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에게 제기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백현동 용도부지 특혜 의혹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또 방송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부지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의혹 제기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발언 자료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적이라고 본 거죠. 또 이 대표가 충분히 확인을 거쳐 사실을 말할 기회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말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도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판단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사이까지 길어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대법원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자 국힘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즉각 사필 규정이라며 법에 따른 판단을 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시작한 정정말살 시도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이어졌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국힘당의 유체이탈 내로남불에 어이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도 곧장 판사법방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야당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을 기억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중형 판결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누가 봐도 정적 죽이기, 차기 대통령 죽이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들은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대가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실현시키려 하는 거죠.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 판결문 전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그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거 하나입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프를 쳤다고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해놨다. 그러니까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었던 그 사진, 그걸 가지고 3명만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작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골프 회사 마크가 들어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15명이 관광 중에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그 사진, 그걸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이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적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작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언의 그 의미까지 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백현동에 어떤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자꾸 거듭 요구를 몇 년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받아줘라고 돼 있지 다 받아줘란 얘기, 그대로 받아줘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게 받아주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 줬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거듭적인 요구로 심적인 압박을 줬던 것, 이것이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또 정확치 못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법에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속기록입니다.